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연입니다. 오늘 캠퍼를 위한 요한계시록 9강입니다. 오늘 9강에서는 7강과 8강에 이어서 그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있는 그 짐승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개인 적그리스도로서의 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적그리스도의 짐승은 그 요한 당시에 그 기록 그 요한 당시의 기록대로 그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나타날 무적행에서 나타날 짐승으로 표현됐다시피 전에 살았던 존재, 요한 이전에 살았던 존재이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존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적그리스도로서의 짐승 이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서 11장을 성취시킨 인물이었다. 그 인물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 헬라 제국의 그 네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그 북방 왕조 셀루쿠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인물은 이제 BC 175년에서 BC 164년까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지금은 그 무적행에 있으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곱 머리를 가진 짐승, 이 제국으로서의 어떤 짐승은 또 마지막 때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 만에 다시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다. 1948년에. 그렇죠. 이렇듯이 앞으로 로마 제국도 후 로마 제국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남방왕 북방왕 체계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 북방왕 체계와 그 다음에 지중해권의 후 로마 제국의 이 구도로 이제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때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 로마 제국의 어떤 그 정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큰 오해가 있었냐면은 유럽 지역에서만의 로마 제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지역만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그러한 어떤 시각은 그 대체 신학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중심사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그들만의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유를 이제 다시 나타나는 그 로마 제국으로 보고 그랬었죠. 지금은 좀 이유를 로마 제국으로 보는 시각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유럽 지역만을 그 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유럽 지역으로만 보는 그러한 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존 베넷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기죠. 로마 제국의 후 로마 제국에 나타나는 것을 이 유럽, 그러니까 동유럽까지 포함해서 유럽 지역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의 어떤 정복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설명한 그러한 자이다.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존 베넷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거는 옳은 어떤 시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 유럽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조엘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또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권을 중시를 해가지고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렇게 이것을 이제 후 로마 제국으로 보는 여기서 나오는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엘 리차드슨이라고 그런 학자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이제 이슬람권의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고 적그리스도는 이슬람권의 마흐디로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지만 후 로마 제국은 이 이슬람 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각도 이제 오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후 로마 제국은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후 로마 제국은 어떠하겠는가 이렇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가 이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스코틀랜드는 위에 있었고 요 하드리아누스 그 장벽부터 해서 이렇게 그죠? 지중해를 둘러싼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영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난다는 거는 옛 로마 제국의 그 영토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지역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이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타났듯이 그리고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여기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북방 왕이었던 셀루쿠스 왕조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거고 남방 왕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이쪽으로 남방 왕이 형성돼서 남방 왕 북방 왕이 싸우는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후 로마 제국은 전 로마 제국에 나타나게 되는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다른 10개국 연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그 생활권 내에서 어떤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로마 제국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 지역에서만의 로마 제국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서유럽 지역에서만의 로마 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존 베넷 그 목사님의 시각으로서는 유럽 지역만의 로마 제국이죠. 근데 또 EU처럼 그렇죠. EU도 좀 지금 넓어졌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서유럽만을 특별히 또 그렇죠. 대체 신학에서는 서유럽만을 이렇게 로마 제국 나타나게 될 어떤 로마 제국으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동유럽만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조엘 리처드슨의 예처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만의 그 로마 제국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방금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타날 후 로마 제국은 전 로마 제국의 영토 지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가 1900년 만에 나타난 것이 놀라운 어떤 그 예언의 어떤 성취라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후 로마 제국 이것이 나타나고 남방왕 북방왕 체계가 나타나는 걸 보면 우리가 진짜 성경의 예언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 로마 제국은 어떻게 예언을 성취했는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전 로마 제국은 다니엘서 2장의 신상 예언의 두 종아리 부분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설명하는 신상 예언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상 예언에 있어서 그 두 종아리 부분 이게 두 종아리 부분과 요 열 발가락 가진 요 두 개가 합쳐서 이제 네 번째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 로마 제국을 한꺼번에 이룬 건데 전 로마 제국은 여기 종아리 부분만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신상 예언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철로 된 두 종아리는 이제 그 서로마와 동로마였죠. 그렇죠. 서로마와 동로마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죠. 이 로마 제국이 갈라지게 돼서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잠시만요.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죠. 여기 이쪽 부분에 그 이탈리아와 요 그리스 부분 이쪽이 나눠져 가지고 요쪽에 이제 동로마 1453년까지 있었던 이제 동로마, 그리고 또 5세기 중엽에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했던 요 서로마가 이렇게 존재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두 종아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발이 어때요? 발이 이렇게 각각의 발마다 이렇게 여기 잠시만요. 이렇게 각각의 발마다 이렇게 5개의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이 있는데 한 발에 5개의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죠? 각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로마에서 5개의 나라가 동로마 지역에서 나오게 되고, 후 로마 제국에서 5개의 나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상해 본다면 10발가락이 각각 한 발씩 5개 있으므로 동로마 지역에서 5개국, 서로마 제국에서 5개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로마 지역에서 그리스, 터키, 이집트, 리비아, 수단, 서로마 지역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모로코, 그렇죠.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도를 다시 보면, 지도를 보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서 그리스, 터키,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 리비아, 여기 수단, 이렇게 5나라, 그죠? 다섯 나라. 그 다음에 이쪽 발에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영국, 그 다음에 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 모로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확실히 정확지는 않지만 대략 5개국이 형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이제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제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에 우리가 근거해서 보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후 로마 제국은 반드시 전 로마 제국의 영토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또한 북방왕 남방왕 체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 자기 땅에서, 그리고 또 후 로마 제국이 옛 자기 땅에서 나타나듯이 남방왕 북방왕 체계도 옛 지역, 옛 자기 땅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방왕은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다. 그리고 남방왕은 이집트, 리비아, 수단 지역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북방왕 지역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북방왕 지역 중에서 지역 중에 하나인 지금 시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알샤라 정권이 들어섰음에 매우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방왕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할 당사자다. 그리고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알 아사드 정권에서 이제 알샤라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알샤라는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될 확률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주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알샤라 정권에 대한 얼굴을 잠깐 보면은 이렇죠. 그렇게 잠시만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알샤라가 인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는데, 예전에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흉상을 보면은, 이 흉상은 예전의 흉상은 그 인물 그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또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좀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인물, 에피파네스 4세의 이러한 인물이 다시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요 알샤라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인물인지는 우리가 더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아직 드러나고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시리아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 시리아는 현재 30만 정부군을 구성한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그 지금까지는 이란의 대리 세력 헤즈볼라라든가 그 시아파 벨트를 통해서 하마스, 헤즈볼라 세력이 요 시리아, 이라크 어떤 이 벨트 속에서 있었다. 그러나 이란이 이번에 빠개지면서 이제 6월 달에 빠개지면서 지금 이곳에 알샤라 시리아 지역에 이제 이 100여 개가 넘는 테러 단체들이 이렇게 그전에는 흩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흡수해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단일화되고 막강한 정규 군대로 지금 훈련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테러 단체 수장들을 다 이제 정식 이제 시리아 정부군에 계급장을 다 주고서 각 이제 정식 군대로서 이렇게 저기 있죠. 훈련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0만이 흩어져 있었던 100여 개의 테러 단체가 지금 하나의 정부군으로, 시리아 정부군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로서는 매우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의 지도를 받는, 그렇죠.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는 이 모든 이슬람 세계 정복을 위해서 각 테러 단체들에게 지령을 내리고 한 최상층부의 어떤 원탁 회의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가장 지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 이라크 정부는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퍼 정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정권은 시리아 정권과 아프가니스탄의 페이퍼 정권은 겉으로는 정상 국가인 것처럼 다른 나라와 외교도 맺고 어떤 원조도 받고 어떤 무역도 하고 막 이런 국가 체계의 어떤 정상적인 국가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이슬람 테러 네트워크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이제 이슬람 세계 정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이러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는 이러한 그 테러 훈련이죠. 어떤 정규군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라크 지역과의 통합을 이루는 자가,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와 이라크 이 지역을 통합을 이루는 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통합시키는 자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자죠. 작은 뿔로서. 그래서 이 자가 열뿔, 아까 얘기한 그 후로마 제국도 이렇게 정복해서 제국을 후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가 되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개인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케줄을 잘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 스케줄과 같이 해서 이 마지막 때 엔타임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빠지지 않고.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 다니엘서 5절 가운데 11장 45절 가운데 39절까지는 예전의 헬라 제국 남방왕 북방왕에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절까지는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21절에서 39절은 예전에 그 셀루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21절에서 39절까지는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5절은 마지막 때 이 인물이 무적행에서 다시 나와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11장 40절에서 45절 그리고 12장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성취될 예언이다라고, 아직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 40절에서 45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참조를 말씀드리면 본 센터 강의에 있어서 엔드타임 기본 2, 남방왕 북방왕 예언 3, 그 제목은 헬라 두 왕국의 각축, 그 다음에 엔드타임 기본 2, 남방왕 북방왕 예언 4,
북방왕 여덟 번째 왕 안티오쿠스 4세 엠피파네사라고 하는 두 강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1장 부분을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절까지 여기 그 텔라 두 왕국의 각주, 그 다음에 21절부터 해서 39절까지는 요 남방왕 북방왕 예언 4 부분에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해놓았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될 때 꼭 이렇게 한 번은 봐야지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39절에서 49절만 한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9절에서 45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북방왕,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을 통합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사우디 등의 아랍 지역은 북방왕을 편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북방왕,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는 북방왕은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에 남방왕, 이집트 등은 이에 반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방왕이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뒤 남방왕, 이집트 지역 등을,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을 침공에 들어간다는 것이 센타의 견해이고, 이는 요한계시록 6장의 첫째인이 하늘에서 떼어짐의 결과적 사건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7년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가면서 그 7년 환란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는 것이 센타의 견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39절에서 45절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에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요 북방왕, 남방왕, 북방왕 다시 나타나게 될 이 북방왕이 치게 된다. 그렇죠. 남방왕을 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이 이 아랍 자손 아니에요. 사우디 등. 사우디 등은 다 북방왕 편에 서게 된다. 그래서 애굽 이렇게 리비아, 구스 이러한 이제 지역이 다 북방왕이 이제 이 지역인 이 남방왕을 다 장악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다 여러 우리 독자분들이 우리 캠퍼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는 이 일곱째 가진 머리 짐승이 개인으로서의 짐승은 북방왕의 왕으로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 북방왕 지역에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후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데 후 로마 제국은 아까 요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만요. 여기죠. 이러한 지역, 로마 제국의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이후 로마 제국이. 그래서 요 남방왕, 북방왕 체계, 요 북방왕의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이 작은 뿔, 10뿔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와서 세 뿔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7뿔을 복속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후 로마 제국이 이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각 두 발로 나타나니까 다섯 나라씩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